네 가지 큰 산업혁명이 있었죠.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기계화혁명이 있었고요. 전기가 발명되면서 대량 생산혁명, 그리고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명되면서 정보화혁명, 그리고 인공지능의 촉발로 진흥화혁명이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컴퓨터 학원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그 전에는 주산학원, 암산학원 많이 다녔다가 갑자기 컴퓨터 학원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나왔던 신문 광고들이나 신문 기사들을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컴퓨터를 모르면 안 된대요, 아빠. 컴퓨터 모르면 승진 생각하지 말아라. 컴맹 공무원은 승진도 못한다. 이런 식의 무시무시한 문구들이 있었어요. 아빠들이 굉장히 테크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기술은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변화되고 있는 사회는 우리의 생활 모습을 바꿔나가죠. 지하철에서 다들 스마트폰을 보고 계십니다. 2009년 이전에, 즉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다들 책을 보시거나 무가지 신문을 보시거나 하던 풍경이 있었는데 이젠 그러한 풍경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기술에 가속도가 붙는다는 점입니다. 5천만 사용자를 모으는데 특정 제품, 서비스들이 걸린 시간들을 살펴보니까 전화는 75년 정도, 라디오는 35년 정도, TV는 13년, 인터넷은 4년, 이런 식으로 점차 주기가 짧아지더니 챗GPT 같은 경우는 1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는데 고작 2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5천만 사용자를 모으는 데는 2달도 채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현기증이 날 정도로 빠르게 기술 발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막연한 두려움, 내가 도태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테크노 스트레스를 겪게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 우리의 반응들이 사실 좀 유사합니다. 꼭 챗GPT라는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그 전에 메타버스라든가 5G라든가 블록체인이라든가 다양한 기술들이 등장했을 때도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그게 무엇인지 개념을 궁금해 하시고요.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다른 기업들, 다른 공공기관들, 다른 지자체들,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십니다. 그리고 도대체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죠. 챗GPT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GPT 기반의 챗봇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챗봇 서비스는 질의와 답변 형태로 진행되는 대화형 서비스를 의미하고요. 중요한 것은 GPT인데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즉 그냥 영어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사전 훈련된 생성 변환기입니다.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사전에 훈련해서 사람의 언어와 유사한 텍스트를 생성하는 대형 언어 모델입니다. 잘 이해가 어려우시죠? 더 쉽게 설명드리면요. GPT는 오픈AI라는 회사가 만든 대형 언어 모델입니다. 오픈AI는 2015년도에 비영리 기관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를 받아서 영리 활동을 하고 있는 일종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오픈AI가 만든 대형 언어 모델이고요. 그럼 대형 언어 모델은 무엇이냐? 여기서의 대형은 대규모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대규모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가 빅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어디까지가 빅데이터고 어디까지가 스몰 데이터예요? 라고 물었을 때 답변하기 어려운 거와 같습니다. 다만 보통 매개 변수 수를 통해서 그 언어 모델의 크기를 가늠하는데 이 매개 변수 수를 통해서 대략적인 상대적인 규모는 파악 가능한 수준으로 우리가 대략 이 정도면 대규모다라고 가늠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언어 모델은요. 언어 모델이라는 것은 기존의 AI 방식과 조금 다릅니다. 기존 AI 방식은 소위 말하는 식별 AI, 판별 AI라고 해서 무엇이다, 무엇이 아니다를 식별해주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었다면 생성 AI인 이 대형 언어 모델 같은 경우는 문장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확률적으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 단어가 어떤 것이 올지를 예측하고 또 그 단어를 생성해주는 그러한 모델입니다. 당연히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그 데이터가 정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답변도
정확해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어휘를 학습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한글을 배울 때 문법으로 배우진 않습니다. 책을 읽고 뭐 유튜브도 보고 TV도 보고 이러면서 이 문장은 좀 어색한데 이 문장은 맞는 문장 같아 라고 직관적으로 아는 거랑 유사합니다. 언어 모델도 엄청나게 많은 문장을 보면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식별 AI 같은 경우는 지도학습이라고 해서 답안지와 문제지를 제공하고 이것은 고양이야, 이것은 강아지야, 이것은 자동차야 라고 인공지능이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라벨링 해주었다면 지금 이 언어 모델 같은 경우는 별도의 라벨링이 필요가 없는 비지도 학습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오답을 고르냈다면 감점을 주고 정답과의 차이를 보정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점점 더 높은 점수를 향해 가는 강화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당연히 개발자는 별도의 라벨링 필요 없이 수많은 데이터를 그냥 제공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이 데이터를 모아서 제공해 주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고요. 많은 기술과 비용과 또 시간을 요하는 작업입니다. 결국 요약하면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가장 자연스러운 단어 흐름을 찾아내는 일을 하는 모델을 이제 언어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데이터가 많으면 눈치도 빨라진다라고 제가 이렇게 문구로 적었는데요. 마치 신입사원과 부장님이 계신데 새로운 사장님이 오셨을 때 새로운 사장님을 직접적으로 부장님은 알지 못하지만 부장님은 새로운 사장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어떤 것을 기피하시고 싫어하시는지를 눈치껏 잘 알고 계십니다. 신입사원분은 굉장히 놀라겠죠. 사실 부장님은 수많은 업무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데이터가 축적된 것이고요. 언어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축적된 그런 그 학습을 바탕으로 눈치껏 그 다음 단어를 맞춰가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다음 단어를 다음에는 확률적으로 떠오르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을 했고요. 다음 단어를 떠올 다음에는 리면이 오는 것이, 그 다음에는 된다가 오는 것이 확률적으로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문장을 만들어 가면서 답변을 취하는 형태입니다. 기존 AI, 즉 식별 AI와 생성형 AI의 차이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작동 방식이라든가 또 사용 용도라든가 그리고 그 적용되는 서비스 그리고 결과물 그리고 장단점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씩 차이점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죠. GPT 같은 경우는 오픈 AI가 만든 대형 언어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GPT 외에도 다양한 대형 언어 모델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바이두, 화웨이, 또 우리나라에서 네이버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대형 언어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형 언어 모델뿐만이 아니라 이미지 모델은 없나요? 음성 모델 없나요? 영상 모델 없나요?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둘이 통합된 멀티모달 모델도 존재를 합니다. 멀티모달 모델은 이미지와 텍스트를 같이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LG의 엑사원이라든가 카카오의 민다이리 같은 모델들이 이러한 멀티모달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